이번 시간에는 Power of Statistical Tes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Power 이 얘기는 검정 이런 뜻입니다. 검정력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검정에 대한 검정력 이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이 파워 펑션, 즉 다른 말로 하면 검정력 함수는 P of P 이렇게 확률로 표시되는데, 어떤 테스트에 대한 파워 펑션은 함수인데 패러미터에 대한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P는 패러미터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MP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러면 N하고 Success Probability P하고 이런 것들이 패러미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P를 나타내는 게 바이노미얼 분포에 대한 이 Success Probability P의 이 P라는 패러미터에 대한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정규 분포일 때는 뮤나 시그마에 대한 펑션이 되겠죠. 그런 함수인데, 이 함수는 뭘 주냐면 확률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P of P 값은 확률 값인데 뭐냐면은 샘플 포인트가 관찰된 샘플 값이 will fall in the critical region of the test. 그러니까 이 테스트 검정을 할 때 기각력에 이 샘플 포인트가 기각력에 들어오는 그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된 값이 기각력에 들어오는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이 P가 true일 때, 그 패러미터에 대한 true일 때, 그럼 P가 어떻게 이 값이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참이라고 할 때 그 분포가 있겠죠. 그 분포에서 critical region이 있겠죠. 그 기각력에 이 관찰된 값이 기각력에 속하는 그 확률이 있겠죠. 그 확률을 P of P로 표시를 하고, 그것을 power function of the test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하나 보죠. 어떤 주어진 네임 태그가 있는데, 이 네임 태그는 사람의 어디에 붙냐면, 오른쪽 또는 왼쪽에 이렇게 그 네임 태그가 붙이겠죠, 저희가. 그래, 붙인다고 가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P는 뭐냐면, 확률이라는 건데, 네임 태그가 오른쪽에 위치할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네임 태그가 있는데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붙인다고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 붙이는 건 없고. 그래서 이 P는 오른쪽에 붙일 확률을 우리가 P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할 거냐면 널 하이포테시스가 P가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alternative hypothesis는 컴포지 타입으로 P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붙일 확률이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대립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임 태그를 이미 20명한테 랜덤 샘플을 뽑아서 네임 태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각자 붙이겠죠. 그렇게 붙였을 때 그들 이름 태그의 플레이스먼트가 어떻게 되냐면 베르놀리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 오른쪽이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붙이면 Success Probability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I가 1이다 언제? 네임 태그가 오른쪽에 붙여질 때. 그리고 왼쪽에 붙여지면 0이니까 이 Success Probability 오른쪽에 붙이는 이 확률이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XI의 분포는 베르놀리를 따를 거고요. 그 다음에 합이 무슨 분포를 따르냐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겠죠. 20번 시행해서 P인 Success Probability, 즉 오른쪽에 붙일 확률이 P인 이런 분포를 따를 겁니다. 자, 그때 살펴보면 이 Y는 조금 전에 적은 Y는 20번 시행해서 Success Probability, 즉 오른쪽에 붙일 확률이 P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거고요. 그때 크리티컬 리전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크리티컬 리전은 기각력은 어떻게 놓았냐면, 이 Y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기강력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alternative hypothesis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강력이 설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lternative hypothesis가 지금 대립가설이 P가 2분의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 success probability가 2분의 1보다 작으려면 오른쪽에 네임태그 붙인 사람들의 수가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제 6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강력을 이렇게 6보다 작은 걸로 우리가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significance 레벨은 어떻게 찾냐면 이 영역의 확률을 찾는 거니까 6보다 P가 2분의 1일 때 null hypothesis가 참일 때 alternative hypothesis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즉 대립가설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type 1 에러가 이제 significance 레벨이 되니까 이제 그 값이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20승이 되겠죠. 왜냐면 1-p도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y는 0부터 6까지 가지는 이 확률이 이제 뭐가 되냐면 알파가 되는 겁니다. significance 레벨이니까 한 5%, 6% 정도 되겠네요. 5.77%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P가 4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H1이 참이라는 거죠. 그러면 타입 2 에러는 H0를 리젝하지 못할 때니까 우리가 이 영역에서 6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리젝을 한댔으니까 리젝하지 못하면 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주어질 2분의 1이 아니라 여기가 얼마인가요? 4분의 1이겠네요. 4분의 1이 될 때 이 오타입니다. 4분의 1이 될 때 7에서 20 사이에 있는 확률을 이제 타입 2 에러라고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4분의 1-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7에서 20 확률은 한 20%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 오타입니다. 이 부분. 이게 alternative hypothesis가 참인 경우에서 이제 H0를 리젝 못할 때니까 4분의 1이 주어져야 되겠죠. 자, 이때 파워 펑션은 뭐냐면 이 K of P라고 놓고 어떻게 되냐면 P가 주어졌을 때 이 지금 좀 전에 베타는 7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처리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로 일관되게 써서 6보다 작은, 즉 크리티컬 리전, 처음에 주어진 크리티컬 리전에 속하는 확률을 KP라고 쓰고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러면 타입 2 에러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은 1-베타가 되겠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베타는 1에서 KP를 빼면 될 겁니다. 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튼 뭐 크리티컬 리전의 을 지지하는 방향의 확률, 그 값을 이제 우리가 파워 펑션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P가 참일 때 이제 크리티컬 리전이 주어져 있으면 크리티컬 리전에 지지하는 방향으로 샘플 포인트가 크리티컬 리전의 영역, 기강력에 들어오는 확률을 우리가 파워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크리티컬 리전이 y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니까 이 값이 k of p가 파워 펑션 오브 더 테스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포인트, 어떤 주어진 포인트 p가 2분의 1 또는 p가 4분의 1 이렇게 주어진 포인트에서 그 테스트의 함수값, 즉 파워의 the value of power function, 파워 펑션은 value, 구체적인 값, 즉 2분의 1 또는 4분의 1 이런 구체적인 값에 해당하는 그 파워 펑션, 그 검정력 함수에 대한 값을 뭐라고 하냐면 power of the test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파워 오브 테스트, 즉 검정력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검정력, 이 테스트, 그러니까 P가 2분의 1일 때에 이 테스트의 파워는 얼마냐 이렇게 하면 K of 2분의 1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파워 펑션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파워 펑션을 KP라고 썼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보죠. 여기가 파라미터 P고 여기를 KP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H0가 지금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일 때는 함수값이 어떤 값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주어지면 요 차의 요 값이 뭐가 되냐면 알파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기각력에 어떤 값이 기각력에 속할 확률이 되는 거니까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타입 1 에러가 되겠죠. 즉 시그니피컨스 레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이 함수의 쉐입이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쑥 주어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뭐 여튼 이런 책에서는 어떤 타입으로 주어졌나요? 이렇게 보죠.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 1은 넘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1이라고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점점 이쪽으로 P가 작아진다는 방향은 H1이 우리가 P가 2분의 1보다 작았죠. 2분의 1이니까 얼터너티브 하이퍼서시스 방향으로 가는 확률이 되겠죠. 근데 K of P는 기각력에 속할 확률이니까 만약에 얼터너티브 하이퍼서시스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기각력을 컴플리먼트에 속하는 확률이 베타가 되겠죠. 즉 그러면 요 값은 실질적으로는 1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요. 그러면 1에서 요 뺀값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1에서 차이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 타입 1 에러하고 타입 2 에러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여기에 있는 P 값은 알파는 작아야 되고 이 얼터너티브 하이퍼서시스로 지지하는 방향에서 값은 1 마이너스 베타니까 여기서 위에 주어진 걸로 1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1에서 뺀 값, 즉 여기 베타 값도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이 얼터너티브 하이퍼서시스로 지지했을 때 1에서 뺐을 때 요 값이 작고 알파 값이 작은 그런 형태가 이상적인 파워 펑션에 대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로 지금 P가 4분의 1일 때 얼터너티브 하이퍼서시스가 참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베타 값이 21%가 되니까 이거는 꽤 큰 값이니까 좋은 형태가 아니겠죠. 이 크리티컬 리전이. 그래서 같은 크리티컬 리전을 쓸 때 이제 좋은 형태가 아니니까 조금 더 이상적으로 보면 이 베타 값이 작은 형태의 어떤 크리티컬 리전을 설정하는 게 리즈너블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파 값도 작게 베타 값도 작게 되니까 파워 펑션은 알파 베타를 작게 하는 즉 형태의 값이 이상적인 형태의 파워 펑션이다. 검정력 함수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검정력 함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건데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양쪽 다 만족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나 살펴보죠. 널 하이퍼서시스가 뮤가 60이고요. 얼터너티브 하이퍼서시스가 6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리전이 큰 쪽이니까 X바가 평균을 나타내니까 C보다 큰 쪽이 크리티컬 리전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정규 분포로부터 랜덤 샘플링을 했습니다. X를 평균이 뮤고 분산이 100인 것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X바는 어떻게 되나요? n분의 1의 썸의 i 이꼴 1에서 n까지 xi니까 이거는 평균이 뮤고 분산은 n분의 100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타입 1 에러가 시그니피컨스 레벨이 0.025고 베타 값이 타입 2 에러가 0.05로 잡았습니다. 언제? 뮤가 65일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C를 잡아 나갈 거냐? 이 알파 베타가 이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2.5%하고 5%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 C를 설정하면 크리티컬을 설정하면 이 알파하고 베타를 2.5%하고 5%를 설정할 수 있냐? 그러면 결국은 두 개가 기분이 돼 있는 거고 C 하나 있으니까 여기 N 또 변수가 두 개 있겠죠. 그래서 그 2.5%하고 5%에 맞는 N하고 C를 적절하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음 보죠. 그냥 바로 2.5%는 어떻게 나오냐면 P가 H0가 참일 때 즉 P가 얼마인가요?
뮤가 60이라고 했죠. 참일 때 크리티컬 리전의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x바 마이너스, 즉 앞에서 썼을 때 이 0.25라는 값은 0.025라는 값은 p의 x바가 c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뮤가 얼마일 때? 60일 때.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노멀라이즈를 시키면 x바 마이너스 60에 나누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에다가 루트 n을 하면 되겠죠. 이 값이 어떻게? 이 값이 c-60에 10 루트 n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g 값이 표준 정규분포 형태가 되니까 이 값이 c-60에 10 루트 n이 될 거고요. 결론적으로 1에서 빼기 파이에 c-60 나누기 10의 루트 n이 되겠죠. 똑같이 봐서 0.05는 어떻게 되나요? p의 x바가 c보다 크거나 같은데, 근데 0.05가 아니겠죠. 왜냐면 이 크리티컬 리전에 들어오는 확률은 파워 펑션이니까 파워 펑션은 1 마이너스 베타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베타 값이 0.05지만 파워 펑션으로 보면 95%가 되겠, 0.95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똑같이 보면 여기서 60짜리에 65가 들어오면 되니까 1 마이너스 파이에 c-65 나누기 10의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살펴보면 위에 거는 그대로 들어올 거고요. 밑에 거는 반대로 했죠. 저희는 이 0.95로 잡으면서 지금 파워 펑션을 썼는데 1에서 뺐으니까 결국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약을 한번 더 하죠. 이 부분을 넘기면 파이는 어떻게 되나요? 0.05가 되죠. 그래서 요걸 갖다 쓰면 여기 두 번째 형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0.025에 대한 이제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요 오른쪽 테일이 0.025에 해당하는 요 값이 지금 현재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96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0.05, 5%에 해당하는 것, 0.025에 해당하는 게 1.96, 5%에 해당하는 게 1.64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조건으로 보면 이 값이, 요 안의 값이 이제 1.96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에서 보면 두 번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값이 0.05가 돼야 되니까 요 오른쪽 테일이 0.05가 되는 부분은 그러면 대칭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645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645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적당하게 연립해서 풀면 우리가 C 값이 62.718, 그 다음에 N 값은 51.98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보통 N은 이제 우리가 인테저니까 52라고 잡고 처리를 하면 알파가 대략적으로 2.5%, 5% 형태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수 부분으로 수정을 해서 거꾸로 이제 알파 베타를 설정을 하면 될 알파 베타를 거꾸로 찾으면은 이제 2.5%하고 0.025하고 알파, 베타는 0.05하고 그 근방에 있는 밸류가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뭐 이거야 두 개 연립해서
계산하면 뭐 산수니까 쉽게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나요? 우선은 C 값은 나누면 되겠죠. 뭐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계산해보면 다 계산하지는 않겠지만 C 60은 어떻게 되나요? 뒤에 걸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645분의 1.96이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곱해가지고 C를 1차 방정식이니까 C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구해서 C 값 구해서 대입을 하면 N 값을 제곱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